자, 지금부터 통합과학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6차실 겁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6차실.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154쪽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까지. 자, 오늘 배울 건 154, 155쪽 교과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는 1학기 때 배웠어야 되는데요. 많이 이 부분을 좀 안 배운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 속에 들어있는 요런 물질이 있죠. 이름은 뭐죠? DNA죠. DNA. 자,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나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RNA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RNA. RNA는 그냥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일 가닥. 얘는 이중나선.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자, DNA는 어디에 들어있죠? 핵 속에 들어있죠. 그쵸?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데 이 DNA가 길이가 너무 길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2m나 돼요. 2m나 되는데 그 현미경으로 봐도 조그맣게 보이는 핵 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NA가 그냥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널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DNA가 이렇게 생긴, 여기 보면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총 8개짜리야. 8개가 한 묶음이야. 이렇게 생긴 단백질, 이 단백질이야. 단백질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잘. 실이 너무 기니까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실패에 잘 말아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풀었을 때도 안 꼬이고 잘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DNA 너무 기니까 이렇게 생긴 단백질에 말려 있다고. 이렇게. 얘 이름은 단백질. 단백질. 자, 단백질인데 이름까지 그냥 알아두세요. 이왕 배우는 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히스톤 단백질. 어쨌든 이 히스톤 단백질이 8개가 한 쌍인데 이 히스톤 단백질에 잘 이렇게 말려 있는 구조. 이렇게 말려 있는 구조. 이렇게 말려 있는 구조. 자, 이렇게 말려 있고 말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의 실처럼 보여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건 염색이 잘 되는 실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염색사. 근데 보통 이 유전물질 DNA가 이렇게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응축돼 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처럼 생긴 놈으로 보통 핵 속에 존재해요. 얘 이름은 염색체. 염색이 잘 되는 실. 염색이 잘 되는 어떤 물체,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염색체, 염색사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우리 사람의 핵 속에는, 사람의 세포의 핵 속에는 이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총 몇 개가 들어있어요? 요렇게 생긴 염색체가 요렇게 응축되어 있는 염색체가 총 46개가 들어있죠. 46개가 들어있어요. 사람한테는. 자, 선생님 몸에 있는 이 46개의 염색체,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46개는 23개는 우리 선생님 엄마한테, 23개는 선생님 아빠한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모두 다 46개씩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그 46개의 염색체 중에 23개는 엄마한테, 23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평소에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데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 상태가 돼. 평소에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자, DNA가 너무 기니까 단백질에 말려서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는데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 상태로 다시 한번 응축해. 그게 총 46개. 세포 하나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합쳐진 요 단위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건 사실 생명과학 1에 나오는 건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릅니다.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른다고. 뉴클레오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고 하나 더. 우리가 뭐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 때 유전자는 뭐냐면 DNA의 특정 구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DNA의 특정 구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한다고. 만약에 유전자 1, 유전자 1이라고 해보자. 유전자 1이 있고요. 유전자 2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은 이 유전자가 총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 지능을 결정하는 유전자, 몸무게를 결정하는 유전자, 몸의 점 개수를 결정하는 유전자,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런 유전자가 총 2만 5천 개가 있다고.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자, DNA의 특정 구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유전자. 이 유전자는 뭘 결정하냐면 그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형질. 형질은 별거 없어요. 형태와 성질이란 뜻이야. 선생님 몸의 형태와 성질. 그러니까 선생님 몸의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의 꼬인 정도, 피부 색깔, 피부결, 다음에 눈 색깔, 눈동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형질이 될 수 있다고. 자, 이 유전자는 우리 몸의 형질을, 우리 몸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형태와 성질을 결정한다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원래 생명과학이라네. 1학기 때 원래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데요. DNA의 기본 단위가 뭔지 아세요? DNA의 기본 단위. 이건 미리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우고 넘어온 것 같아서. DNA의 기본 단위. DNA는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생겼는데 요거 하나를 확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오각형.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바로 밑에 있는 걸 역시 확대해서 그리면 똑같이 오각형. 그리고 요렇게 생긴 놈, 다음에 요렇게 생긴 놈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기본 단위라고 불러. 기본 단위. 이 기본 단위,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자, 기억해 두세요. 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생겼어. 동그라미, 오각형, 이렇게 생긴 거. 동그라미, 오각형,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인산이라고 부르고요, 당이라고 부르고요, 염기라고 부릅니다. 얘도 인산이고요, 당이고요, 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씁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분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산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인산은 다 똑같아요. 당도 모두 다 당은 다 똑같아요. 한 종류니까. 근데 염기는 달라요. 염기는 총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습니다. 아데닌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구아닌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사이토신 염기가 올 수도 있고요, 티민 염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아데닌이 달려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구아닌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 사이토신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 티민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 어쨌든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4종류가 되는 거야. 아데닌 포함된 거, 구아닌 포함된 거, 사이토신 포함된 거, 티민 포함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DNA에 유전 정보가 적혀 있다고 했는데 이 DNA의 기본 단위를 봤을 때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인산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인산은 다 똑같은데? 당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당도 다 똑같은데? 염기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염기는 다 다르니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4종류나 되니까. 자, 여기다 설명할게요. 그냥. 자, 만약에 여기에 아데닌이 왔다면 반대쪽 DNA에는 티민이 옵니다. 왜냐하면 아데닌 짝꿍은 티민이야. 정해져 있어. 이거는. 여기에 구아닌이 왔다면, 구아닌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왔다면 반대쪽에는 사이토신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옵니다. 여기에 사이토신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왔다면 이쪽은 당연히 구아닌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야지. 구아닌 짝꿍 사이토신이니까 사이토신 짝꿍 구아닌이지. 그럼 여기 티민이 왔다면 여기는 아데닌이 포함된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이라고 써있다면 반대쪽 가닥의 염기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이라고. 자, DNA는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한쪽을 몰라도 다른 한쪽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이런 염기의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보적 결합, 이렇게 불러. 좀 어려운 말이야. 상보적 결합.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자,
DNA의 유전자, DNA의 특정 구간을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유전 정보는 이 유전자에서 이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요것까지만 알면 돼. 지금 어렵게 설명했어 선생님이. 미안해요. 자, 좋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 속에 사람으로 치면 염색체가 총 46개가 있는데 23쌍 46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확대해보면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걸 풀어내면 염색사가 이렇게 생겼고요. 염색이 잘 되는 실이라고 했어. 그걸 역시 풀면 DNA가 단백질에 말려있는 형국인데 그걸 역시 풀어보면 DN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DNA의 특정 구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 이 유전자는 인간으로 치면 약 2만에서 2만 5천 개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유전자는 갈색 눈동자 유전자야. 그러면 이 유전자가 어떻게 형질을 결정하냐면 어떻게 갈색 눈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냐면 이 유전자가 멜라닌 효소라고 하는 멜라닌 합성 효소. 효소니까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 자,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단백질, 효소를 만들어내. 멜라닌 합성 요소는 멜라닌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죠. 자, 멜라닌을 만들면 멜라닌이 뭐냐면 색깔을 나타내는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게 합성 요소가 많으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 그 색깔이 많으니까 눈동자 색깔이 까맣게 보이는 거야. 갈색 눈으로 보이는 거야. 반면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이 멜라닌 색소를 몇 개 안 만들어. 그러니까 멜라닌이 몇 개 안 생기겠지. 멜라닌이 별로 없으니까 색깔이 좀 연하게 보이겠지. 그래서 파란색 눈동자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유전자가 그 생명체의 형태와 성질을 결정해 형질을 결정한다 이거죠. 유전자가 달라지면 형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 더. 만약에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가 정상이라면 멜라닌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멜라닌 합성 효소가 그러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멜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멜라닌이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정상 꽃사슴이 될 텐데 만약에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다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아예 안 만들어지고 효소가 없으니까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멜라닌이 아예 안 만들어지고 멜라닌이 아예 안 만들어지니까 색깔이 없는 사슴이 되겠죠. 백사슴이 되겠죠. 요런 걸 알비뇨라고 부릅니다. 알비뇨. 사람으로 치면 알비뇨가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이 호랑이에게 나타난다면 호랑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멜라닌 합성 효소가 안 만들어져. 합성 효소가 없으니까 멜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자체가 안 만들어질 거지. 그럼 호랑이 색깔이 하얗게 나온단 말이야. 아주 신기해. 그래서 백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겠죠. 하도 희한하게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뱀에서 일어난다면 자, 이런 뱀은 색깔이 있는 뱀은 당연히 이렇게 많겠죠. 근데 이렇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색깔이 안 나타나는 그런 뱀은 아주 귀하게 볼 수 있단 말이지. 귀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백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몸에 좋다고 아주 그냥 되게 이렇게 약효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백호든 또는 백사든 아니면 이렇게 백사슴이든 이거는 단순히 유전자 이상이 생긴 유전병 동물인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끝.